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에서는 우리 동네 일꾼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근한 이웃 같은 이미지의 정의당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추혜선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의당 안양 동안을 위원장 국회의원 추혜선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신데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국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디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품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네네. 얼마 전엔 또 유튜버도 하신다고 들었고. 예, 아직 출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안양 시민들의 기억에 아마 추혜선 국회의원은 갑질 해결사다,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제 스스로도 갑질 해결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서 지금 2년, 그러니까 1년이 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앙당에 한 2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안양에서만도 150건 정도 크고 작은 갑질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에 스며든 모든 일들이 다 저에게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민생 탐방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많은 상인들을 만나서 현안들을 청취를 하고 있고, 이걸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이제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며칠 안 돼가지고. 네, 지역위원회 개편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안양시 지역위원회 말씀하셔서 아니 안양시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안양 동안을 이렇게 정정하시고 하시던데. 네. 그 안양시 지역위원회를 안양 동안 갑을 네. 나누고 만안으로 나누고 이렇게 재정비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2년 전 당직 선거에서 제가 안양시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안양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 총선을 한 8개월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체제로 지역구를 개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지역구로 분할을 해서 다음 총선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정의당에 보여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3개 지역구에 출마자를 다 비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푸근한 이미지의 이웃이라고 이렇게 잠시 설명을 했는데 네. 이웃집 누나 같죠? 실제 주민들이 많이 알아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어느 이웃 같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항상 또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어떤 국회의원의 모습을 본다, 본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나 좀 반갑게 정답게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주부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웃들과 소통하기 제일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 보는 장소인데. 네, 그럼요. 예. 저 대형마트 가십니까? 시장 가십니까? 시장 갑니다. 아, 시장 주로 가세요? 저는 골목에 상점들을 주로 이용을 해요. 아, 그럼 호기시장 가시겠네요. 네, 제가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자칭 골목 사건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계시장 가셔서 이제 네. 장 보실 때 네. 상인분들, 이웃분들 거기서 많이 만나시겠네요. 네, 이제 거의 친하죠. 가끔씩 소주 한잔 하고 가라고 이제 손목을 끄시는 그 상인분들도 계시고요.
그야말로 따뜻한 이웃이 됐습니다. 예. 그 뭐 전통시장 상인분들 외에도 다른 그 이웃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세요? 눈높이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이 보면 이렇게 행사 때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적으로 저는 그냥 땅 위에서, 길 위에서 많이 만나려고 해요. 눈높이를 맞추고 또 손의 온기를 느끼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걸으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선거 때 아닌데 일상적일 때 이렇게 국회의원이 찾아오는 건 처음이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분들의 목소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답이 현장에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정활동의 결과물들을 또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의정보고서를 정성껏 만듭니다. 잘 만들었죠? 안양 내일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창간호가 7월 의정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또 7월달 활동했던 의정보고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뭐 작게는 나와 있지만 함께하는 시민들이 주인공인 거죠. 제 의정보고서 안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취재를 가기도 했는데 네. 그 교육정책 열린 토론회가 네.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보도 정말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사실 안양 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역구에 그 학원가 보시면서 그렇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그 촬영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사교육의 열풍이 강남과 거의 같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날도 토론의 내용이 과연 이렇게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냐, 새로운 네. 대안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교육이 우리가 백년지대계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봐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지금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어떤 미래의 지향점들을 함께 두고 고민하는 그런 알찬 그 프로그램이었다고 자부를 하는데 결론은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교육이 현실적으로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는 거고요. 급변하는 우리 미래의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뭔가 현실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교육이 귀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그날도 제가 그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부모님과 그 오신 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계속 가지고 학부모, 교사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까지 그 전문가 집단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토론회를 계속 열겠다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GS 파워 다녀오셨다고요? 예. 거기도 민원이 들끓는 현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정말 좀 위험해 보이던가요? 어떻던가요? 이제 오래전부터 어떤 제기됐던 문제고요. 또 그 주민들과 이 GS 간에 어떤 합의도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저는 예전의 기준으로 이 환경 문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기본권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직접 가서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주민대책위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분야가 많이 민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해서 앞으로 제가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 이 도시 공동체를 위협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쁘게 일해 오신 그 과정들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또 환경 생태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당연하죠. 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소상공인들 챙기신다고 하시고 예. 갑질 피해 그 받으신다고 접수 받으신다고 신고센터 운영하시고 정의당은 환경 생태를 책임지는 진보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생태의 문제에서는 가장 그야말로 진보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안양시 위원장을 맡아서 안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기했던 문제가 연현마을의 폐아수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안양에 3개의 지역구가 있고 3분의 현직 의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숨쉴 권리로 보장이 안 된다는 이 도시의 현실에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그 연현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국회에 오셔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로 그 연현마을의 초등학교 옆에 폐아수콘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문도 못 열어놓고 심할 때는 휴교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300분 모든 의원들께 친전을 제가 보내서 이 문제를 알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어떤 도시의 생태의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문제로 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사실 연현마을 얘기하면 저도 네. 한 5, 6년 전에 네, 취재 많이 하셨죠. 아무도 관심 안 갖고 했을 때 막 좀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아니 제가 그랬었는데. 연현마을 문제를 다루면서 이 티브로드 기사 검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는 그리고 지역 방송에서는 아주 좀 심도 있게 다뤘는데 이게 중앙에서 이슈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연현마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도심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그 환경 문제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원 일몰제. 우리 안양이 수도권에서 2번째로 이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 넓은 지역입니다. 해서 제일 먼저 좀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잘해보자라고 안양시와 좀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과정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요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네. 못 보던 모습들이 좀 보여요. 네, 그렇죠. 시장께서 기자회견 할 때는 옆에서 수어 통역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예.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먼저 국회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 수어가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하나의 언어인데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말하고 들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어 통역도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18일 날 우리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그 장애인 분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이제 수어 통역을 하신 그 장애인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수어 통역 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민의의 정당인 국회 정론관에서 그동안 수어 통역이 없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계속 수어 통역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이고요. 얼마 전에는 그 장애인 단체 분들과 함께 이제 국회에 청원을 넣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결단만 하시면 국회에 여러 가지 규칙을 바꿔서 각 상임위에 그리고 뭐 의사중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어 통역이 가능하거든요. 법을 개정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또 청와대 그 춘추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그 청와대에서도 응답을 해달라 제가 또 요구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저희도 그 방송 제호가 방통위에 심사 받을 때 예. 수어 통역 비율 예. 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좀 국회도 해야 되지 않나. 아직 정말 부족한데요. 제가 이제 방송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리 이제 정비를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고성 산불 때 KBS가 재난방송을 하면서 수어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수어 통역이 안 되면 장애인들은 이 자막으로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급할 때 그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사진 한 장 봤습니다. 네. 그 집배원분과 같이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때 동참하셨죠. 네. 예. 어떻게 동참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집배용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다뤄온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많이 가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편 집중국 뭐 이런 데입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아. 정말 장례식장에 문상을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속절없이 죽어간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로사를 하신 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공공성이 무너진 자리에 사람 목숨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에 2번이나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전반기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쉴 새 없이 다뤘어요. 그리고 정무회의에 와서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계속 문제를 다뤘습니다. 뭐냐면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정말 가장 좋은 사용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 정부가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속절없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력을 확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들어간다고 인력을 확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편 서비스는 국가가 유지되는 한, 국가 체계가 존속이 되는 한 유지해야 되는 보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려야 될 보편 서비스에 돈을 투자 안 하겠다는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해서 이분들을 살려야 되는 방법, 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것 또한 제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네. 임기가.
그렇죠. 예. 예. 치열한 선거도 또 치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될지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예. 남아있는 기간 어떤 일 해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많은 현안을 다루고 있어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이 87개나 될 정도로 광범위한 의제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좀 지역에 밀착해서 남은 기간을 좀 뛰겠다. 여러 번 제가 시민들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해서 지금 뭐 많은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가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현안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 뭐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양에 50년 된 노후된 학교 건물 몇 개인 줄 아세요? 꽤 많아요. 7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만안초가 있고요. 동안 동초등학교 그리고 안양초, 삼성초, 관양초, 안양중학교, 안양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50년이 넘는다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고 이걸 뭐 중축, 등기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 용지 부담금을 건물 중축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개축에는 쓸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새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의 법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 그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법 개정안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곧 발의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공정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자영업자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이 상권 붕괴입니다.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 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광범위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호계시장을 비롯해서 호계시장 인근에 이 상인들께서 버틸 힘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뭐 지원 대책을 보고 은행에 찾아가면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하고 같이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저리에 어떤 금융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분들의 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들 지금 논의를 해서 법률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안양을 오가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많은 안양의 시민들께서 정의당은 다르다. 그리고 국회의원 추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셔서 더 큰 힘이 납니다. 안양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힘겨울 때 곁에 추혜선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더 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만행은 지금까지도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 또 기업들 똘똘 뭉쳐서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